기하면은 뭔가 미신적이면서 신비롭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웃긴 거야. 사주하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스트롤로지 딱 하면 사주가 지금은 미신이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과학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요. 사주라는 것은 생년, 생월, 생일, 생시 4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고. 근데 관상에도 정통 하시니까 사람들 지나가면은 약간 아 얘는 뭐 이러겠구나 이런 게 그냥 느낌이 바로 오는 건가요? 피곤해서 못 살지. 손님이 와서 봐달라 그럴 때나 그 돈이 되잖아. 드럼롤 플리즈. 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의 해가 다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코리아 넘버원 점쟁이 조규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규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제 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의 해인데 좀 이제 코리아 넘버원 역술가로서 좀 요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해인지 그거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넘버 원까지는 아닌데 너무 이게 과차해가지고 우리 속담에 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까지는 아니고 그냥 베스트 정도로 합시다. 네, 베스트 점쟁이. 네, 베스트. 올해가 이제 병오년 말띠인데 왜 붉은 말이냐? 병이 태양이거든요. 태양이 이제 붉잖아. 그래서 이제 붉은 말, 뭐 적토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불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정, 에너지, 뭐 이렇게 이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뜨겁게 달가지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태양처럼 열정적으로 달리기까지 하는 열정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태양을 향해 활활 타오르는 태양을 향해 달려라. 네. 와, 2026년 대박이네요. 병오년 적토마 태양을 향해 달리는 말. 오, 감사합니다. 뜨거운 해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올해 네. 시청자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조규민 선생님 모신 게 제가 생각하기에 사주 전 이런 거 진짜 많이 믿거든요. 이런 뭐 명리학, 사주 이런 걸 많이 믿고 막 실제로 점쟁이도 보러 가고 저는 뭐 신점도 막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거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떠한 좀 미지의 세계라고 많은 그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보다가 선생님이 유일하게 국내에서 사주, 명리학, 이런 역학 이런 거를 논문으로 기재를 하시고 넘버원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또 그 학술적으로 많이 푸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고자 그래서 오늘 조규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사주가 무엇입니까? 일단 뭐 믿는 데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좋습니다. 예.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질문을 했죠?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 어때요? 제가 올해 이제 분명히 2026년이니까 예.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맞네. 새해 또 많이 보잖아요. 네, 새해 많이 보니까 신년 운세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점을 왜 본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좀 심리가 궁금해가지고. 점을 보는 심리.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미래에 대한 어떤 궁금, 미래에 대한 해결책, 불안 이런 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나한테 닥쳐 있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뭐 이러한 2가지 관점 때문에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맞아요. 사람들이 좀 저도 점을 봤을 때가 나의 미래에 대해 좀 불확실하고 내가 지금 커리어를 어떻게 바꿔도 이게 괜찮을까 이런 좀 답안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에서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점을 봤을 때 좀 이점도 있고 단점들도 많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보시기엔 좀 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뭔가 이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주나 뭐 관상 이런 점술 분야는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답을 주는 거거든요.
미래를. 그런 거에 대한 특화된 직업이 바로 사주 관상 이런 전 분야거든요. 이런 거는 뭐 심리학자나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 뭐 물론 의사는 병원 치료해주지만 지금 아픈 데를 지금 치료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은 뭐 이게 점쟁이가 그 중에서 효율적이라 할까, 믿음이라 할까, 아까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하나의 뭐 이점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죠. 현재 불안한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궁금 이런 거에 대한 해소 이런 게 이제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사주를 봤을 때 이게 막 그 특히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주를 막 안 믿잖아요. 아멘 아멘. 막 이러면서 막 성경에 이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 종교가 없으니까 그냥 보자면은 사주가 조금은 가끔은 조금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저의 좀 자유 의지가 뺏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주랑 운명이랑 굉장히 많이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주에 어쨌든 기본적인 전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태어난 그 시간과 뭐 그거에 막 별자리와 이런 걸 기반으로 나의 운명이 좀 정해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나의 좀 운명에 대한 이런 컨트롤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운명 결정론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 그게 운명 결정론으로만 아까 이제 처음엔 종교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사주는 종교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기독교 아까 뭐 이렇게 종교 얘기를 하셨는데 기독교는 종교죠. 근데 사주나 관상은 신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모시고 불교는 부처님을 모시고 무속은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거든요. 다 신이 있어 모시는. 근데 사주 관상 이것을 공부해서 풀어서 상담을 해주는 우리 같은 역술인 명리학자는 모시고 있는 신이 없어요. 그냥 배워서 하는 거야. 학문적 이론을 통해 갖고. 그래서 종교가 아닌데 특히 기독교 쪽이라든지 이쪽은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에서는 우리를 종교로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무속인들이 사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원래 무속인은 사주하고는 거리가 있지. 걔는 신점을 봐야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잘못 알고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자기 인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하나 운명 결정론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한 거 끌려압 글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가 항상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할 일들이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능력과 의지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지와 능력 해결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 또는 경험자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답이라는 게 뭔가 사주 그 준호가 얘기한 걸 좀 연장하자면 너는 이런 사람의 편제가 5개네. 너는 뭐 바람 많이 필 거야.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프레이밍이 정해지니까 근데 이게 약간 나는 근데 그거를 뭔가 탈출하고 싶고 나는 바뀌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확정이 되게 태어나는 거에서 뭔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정의석입니다. 정의석님이 얘기한 거는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는 역술이는 상당히 태권도로 치면 100띠에 해당하지. 100띠다. 노란띠도 아니다. 너는 A니까 A는 B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아니야. 왜? 인생에 정답은 없어. 오호. 사주나 관상을 통해서 꿈을 제시해주고 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 없어. 왜? 나는 사주나 관상을 으로 상담을 해주는 역술인들, 명리학자들은 조언을 해주고 상담만 해주는 거지 그걸 그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 먹고 안 먹고는 말이 해야 되는 거야.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인데 뭐. 열린 결말이다. 너는 이거니까 A니까 A는 이거 해야 돼. 이건 아니지.
근데 아까 여기 보여준 그 이상한 나하고 비슷하게 생기네. 예, 걔가 그 A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꺼내지 말래니까. 그런 스타일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아주 쉽게. 우리 일기예보 듣잖아. 그렇죠. 일기예보 들은데 내일 내가 단풍 구경을 하러 가려고 그랬어. 아니면 내일 이제 2026년 1월이잖아. 올해 1월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용평 스키장을 스키를 타러 가려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에 아니면 날씨가 따뜻할까 춥까 또 미세먼지 겨울에 미세먼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는데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야외 활동을 금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서 그래도 스키 타러 가는 거 안 가는 건 그 사람의 아까 얘기한 자유의지의 몫이지. 근데 넌 집에만 있어야 돼. 요거까지는 일기예보에서 해줄 필요는 없는 거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무조건 집에 있어라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사주나 관상 이런 것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당신한테 이런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줘야지. 극단적으로 가는 건 상담이 아니지. 근데 사주가 이게 그 어쨌든 생일 넣고 태어난 시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뭔가 그 사람에 대한 풀이를 하는 건데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무슨 딜레마에 빠지냐면 사주니까 미신이다 또는 사주니까 운명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 자꾸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이게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100% 맞는 게 어딨어. 어제 과학이 오늘은 과학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또 사주 무조건 미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사주가 지금은 미신이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하나의 그 당시만 해도 과학적인 관점 위에서 만들어 사주라는 것은 생년, 생월, 생일, 생시 네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고 이 사주를 구성하는 글자가 모두 8개 글자로 되어 있어서 팔자예요. 그래서 사주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게 생일이야. 자기가 태어난 생일이 바로 사주입니다.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줄여서 생일. 생일이 사주인데 요거 가지고 그 사람의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있어서 기륭화복을 판단하고 예측해 보는 게 사주거든요. 마치 일기예보가 기상 하늘의 별자리나 기상의 흐름을 보고서 날씨를 예보해듯이 사주도 그 사람의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게 결국은 달력이야. 달력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라는 것은 우주를 얘기한다기보다 태양계 행성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공전을 하면 한 달이 되고 그렇죠.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면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월 1이 정해져요. 또 하루를 또 12시간 24시간으로 나누는 거고 그래서 연월 일시 이거는 시간이 모여서 날이 되고 날이 모여서 달이 돼서 연이 되는 거야. 달력이거든요. 결국 달력이란 것은 태양계 행성들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네. 요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사주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달력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기륭화복을 판단해내는 거지. 그럼 제가 그 사주를 이해하는 게 저희의 우주를 이해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우주를 이해한다. 우주란 말이 우주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우주야. 우주가 우리가 보면은 하늘의 별자리 우주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우주가 시간과 공간을 나눠놓은 그게 시간인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공상 과학 영화 같은 거 뭐 백투더 퓨처 뭐 과거로 가고 미래로 그게 바로 공간을 나눠놓은 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공간을 보는 게 풍수고 사주를 보는 게 시간인 거야.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작은 어필이 있었습니다. 작은 어필. 약간 작은 어필 아니 큰 어필이에요. 네. 기왕이면 크게 갑시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 얘기가 뭐
사방팔방으로 좋아요. 막 튀다 보면 나도 내가 어떤 얘기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 중국에서도 저런 거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관료를 뽑았지.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았는데 옛날에 뭐 양반 있었고 중인 있었고 천민 있었고 평민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중인 계급 이상들이 이쪽에 시험을 봐서 1차 시험, 2차 시험을 봤는데 그걸 초시복시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관상감에 근무를 하게 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사주, 관상, 풍수 이런 것도 다 보고 왕들이 태어날 때 예전엔 재앙절개에서 태어났거든요. 요즘은 참 뭐 재앙절개를 많이 시키는데 예전에는 재앙절개는 이제 왕이 태어날 때 그 재앙절개에서 그때도 재앙절개가 있었나요? 특수적으로만 하는 네. 거구나 그때는. 재앙절개를 해서 이제 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거 이제 택일 같은 것도 이제 출산 택일 같은 것도 하고 일부러 그 시간에 태어나게 뭐 하려고. 요즘 보면 뭐 어. 이사 갈 때도 이사 택일도 있고 결혼할 때 혼인 날짜 잡는 것도 있고 택일이잖아요. 날짜 보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신장 기업할 때 그럼 선생님 그게 딱 그 시간과 공간에 주어지는 어떤 특정한 기운이 있는 건가요? 기운이 있다고 보고 만들어진 게 역수락 명리학이지. 사주 관상 풍수 이런 거죠. 우리가 기하면은 뭔가 미신적이면서 신비롭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렇죠. 증명이 안 되는 어떤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근데 그게 참 웃긴 거야. 왜요? 기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에너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에너지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활동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게 에너지야. 근데 이걸 기로 하면 뭔가 미신적이면서 뭐 뭔가 신비스러워. 입금을 그러니까 같은 느낌. 우리는 꼭 영어가 들어가야 돼. 영어가 들어가야지 있어 보이는 품격이 있어 뭐 풍격으로 보이는 거야. 그렇죠. 사주하면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스트롤로지. 딱 하면 별점 뭐 있어 보이는 거야 이거는. 케임브리지 느낌 바로 나는데요. 맞아요. 이게 다른 거래. 같은 건데. 사대주의. 그렇네. 사대주의가 이게 있네요. 그리고 기가 왜 없어? 공기 있잖아. 지금 우리 공기 마시고 있잖아. 그렇죠. 기라는 것은 공간 안에 있는 기가 공기야. 왜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겨.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니야. 공기하면 그거 없으면 죽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렇네요, 진짜. 공간에 있는 기가 공기야. 아니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웃긴 게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기란 약간 좀 이런 오묘한 것들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제가 보니까 사주, 점 이런 거 제일 좋아해 한국 사람이. 이렇게 뭔가 사주를 보는 컬처가 다른 나라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주뿐만 아니라 샤먼한테 가가지고 신점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또 이 가짜가 판을 치는가? 왜 한국뿐이 없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동남아도 사주를 있는데 보는 확률이 한국은 그 서양도 보잖아요. 서양도 별점 있고요. 서양도 무당 있어. 별자리 서양은 근데 무당이 아니고 한국은- 신령술사지. 근데 샤만들 한국은 뭐야. 새벽 3시 이태원 별밤 옆에 서서 점을 보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커플 사주 궁합을 봅니다. 거기서.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서양도 별점 있고요. 서양도 심령술사 무속인 다 있어요. 이 점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점을 안 보는 민족은 국가는 없을 거야.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도 여행 가보면 풍수지리 이런 거 다 있어요. 간판대 걸고 해. 단 점을 안 보는 사람은 있지. 왜? 기독교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점 보는 사람도 있어. 근데 많죠. 많은 사람들이 안 보겠지. 그래서 점을 안 보는 사람은 있어도 점을 안 보는 민족이나 국가는 없지.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대중 문화로 자리 잡혔다. 한국에서는 고액입니다. 점수는 있는데 일본은 더 심하지. 일본 더 심한가요? 일본은 집집마다 신당 다 있잖아. 부적나 이런 거 네, 많고. 네. 전 세계에서 기독교 문화가 못 들어온 데가 일본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우리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갖고
유튜브나 방송을 하면 안 된다니까. 물론 나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그거 하는 그러면 딱 방송인데. 거기에 얼마나 맞네 이렇게 돼 버린다니까. 파급력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매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분야가 아니면 건들면 안 돼. 근데 여기가 근데 그런 미스 인포메이션 퍼뜨리는 그 장 본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부르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래서 불렀죠. 그래서 불렀죠. 약간은 그 사이비 쪽에 가까운 애들, 가벼운 애들을 불러야지. 아니, 안 됩니다, 아까 뭐 안 됩니다. 미스 뭐 아까 뭐랬어? 허접한 애들 부르는 거 아니야? 영어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스 인포메이션 그냥 그 아. 가짜 정보. 그러니까 가짜 정보 퍼뜨리는 거라며 여기가. 그러면 나를 불렀으면 안 의도적으로 되는 하는 건 거야. 아니고. 사람을 지금 잘못 섭외한 거죠. 근데 2020 또 이제 붉은 말에 또 해니까 또 진짜 전문가분 모셔가지고 진짜 인포메이션을 좀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막 뭐 공상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을 저희도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술인들이 명리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선생님을 모신 게 어쨌든 학문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배경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모신 거거든요. 저희도 아까 가짜 정보라. 장난으로 장난입니다. 장난을 하는 거.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동양에서도 말한 것처럼 많이 풀고 서양에서도 많이 풀고 제가 알기로는 이 별자리를 이제 해석하는 게 서양적인 방식이 있고 막 동양적인 방식이 있는데 가장 크게는 뭐 인도가 있고 뭐 중국이 있고 뭐 엄청 저는 많지. 저의 엄청나게 그 짧은 지식으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 동양에서 사주를 보는 거에 좀 특별한 그 해설 방식이 다른 게 점들이 있나요? 서양 대비해서. 사주는 유럽에서는 만들어진 게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지금부터 한 2000년, 2500년 전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인 거고요. 중국으로 치면 이제 수나라, 당나라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무렵 우리나라는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요때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에서 사주나 관상이나 풍수가 다 이제 삼국 시대에 들어오는 거고, 서양은 그 당시에 뭐가 있냐면 별점,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만든 게 사주고, 동양에서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만든 게 서양에서는 별점. 별자리. 그래서 사주하고 별자리가 서로 상통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 소통되고 유통됐던 중간 과정이 어디냐면 인도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가 좀 네. 합쳐진 곳인가요? 네, 이거는? 인도는 이제 힌두교를 주로 믿지만 사실은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인도에서는 별점도 있고 인도에서는 그 밀교라 해서 불교에서 나오는 것도 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관상 같은 것도 있어요. 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죠? 영화 요즘 이 20, 30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20, 30대 알란가 모르겠는데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예전에. 네. 이거 쳐보세요. 달마가 처음 동쪽으로. 들어봐요. 네. 달마가 해외 영화, 외국 영화. 왜 동쪽으로 간 겁니까? 달마가 중국 사람이 아니야. 어, 인도 사람이고 아.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간 거거든요. 음. 근데 달마가 그때 갈 때 기한 가지를 않았어. 관상 요걸 갖고 간 거야.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불교를 믿어라 하면 이미 중국은 도교, 유교가 쫙 깔려 있었거든. 이미 그게 다 몸에 배웠기 때문에 배척을 하게 돼. 뭔가 얘네들한테 달짝지근한 뭔가를 던져줘야 되는데 소스를 그래서 관상을 탁 던져준 거지. 그게 달마상법인 거야. 그게 지금까지 중국, 한국에 전에는 관상의 고전으로서 텍스트가 가장 유명한 거지. 네. 인도에서 왔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달마상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관상하기. 네. 서양은 관상 유래가 더 오래돼. 아실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예. 모르는 아무리 아까 가짜를 유판다 해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짜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이 하나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우리가 철학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맞아. 물리학자잖아요. 아닌가? 물리학자, 철학자, 수학자, 정치가이기도 해. 정치가이기도 해요. 네. 옛날에는 정치하는 사람이 철학도 했고 물리학도 했고 수학도 했고 다 했어. 말 되네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상학이야. 그게 서양의 근대까지 지금은 아니고 근대까지 관상학의 롤 모델이 됐었어. 그러다 그게 꽃이 피운 게 언제냐? 그게 꽃이 피운 게 2차 세계대전. 예?
어. 2차 세계대전 그 전 바로 전에 유럽에서 그때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특히 독일을 중심해서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되거든요. 그때 의학 중에서 외과 수술이 굉장히 발달됐는데 외과 골상학이라고 그때가 골상학. 골상학. 그래서 관상에서도 골상학이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를 통해서 독일 애들이 게르만 민족, 유태 민족을 구분. 나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 영화 보면 아이 독일의 게슈타포 애들이 유태인 애들 기가 막히게 골라내. 그러니까요. 난 다 똑같은 유럽 아이들인데 배운 거지 골상학을. 그거 좀 안 좋게 쓰인 배운 거지. 거네요. 그거는. 그 이후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서양에선 관상이 그 자취를 감추게 되지. 나쁘게 쓰였기 때문에. 이런 이건 역사가 내 있네. 내피셜이야. 이건 내 내피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잘못한 게 있지. 뭐죠?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뭐야? 인종차별? 인종차별.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상학이 크게 나와. 음. 백인은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귀족이고 귀한 신분으로 살아간다. 피부가 거무튀튀한 사람들은 천하게 살고 노예로 살고 그게 있어. 왜? 그 당시에 그리스는 우리는 이집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집트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 그쵸. 그러니까 항상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정치가니까 그렇게 또 틀은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이 하는 거는 다 그렇게 사람들 현혹하는 거지. 혹세무민하는 거지. 아까 미신 퍼뜨리는 것처럼 가짜 퍼뜨리는 것처럼 요즘도 가짜 뉴스 많잖아. 이거 뭐야 유튜브도 그렇고 네. 방송도 잘못 얘기하면 또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는 방송은 뭐 가짜 뉴스가 거의 없지. 뭐 하여간 그렇잖아 요즘도. 그렇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같아. 사람 사는 건 다 같아요. 쌤은 그럼 어쨌든 그냥 관상에도 정통하시니까 근데 어. 이게 뭔가 그럼 사람들 지나가면은 약간 얘는 뭐 이러겠구나 이런 게 그냥 느낌이 바로 오는 건가요? 피곤해서 못 살지 그럼. 힘이 좀 들어가니까. 아이 그냥 평상시에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지. 아. 손님이 와서 봐달라 그럴 때나 그 돈이 되잖아. 돈이 되니까 근육처럼 이제 쓰고 싶을 때만 그럼 딱. 여기도 지금 출연료 좀 준다 그러니까 뭔가 돈이 돼야지 하지. 돈이 안 되는데 아니 길에 다니면서 쟤는 어떻고 쟤 물론 그럴 때가 있어. 언제?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해야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셔가면서 계속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육교 요즘은 육교가 없지만 육교 같은 데서 계속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 육교 같은 데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들 보고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야. 길에 서 있어가지고 또 횡단보도 앞에서 서서 보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공원에 처음에 뵐 땐 그래야지. 아니 선생님 그 역사적 배경 그거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언제 한번 명동을 지나가는데 어떤 인도인이 저한테 갑자기 You have a lucky face 이러는 거예요. 페이스는 알겠는데 얼굴을 얘기하는가 거시기를 얘기하는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저도 안 그냥 먹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You have a lucky face 이러길래 뭐 누가 이런 거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럭키도 알겠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막 이렇게 네. 귀 기울이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빡 꽂힌 거예요. 누가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진원이 근데 내려왔다. 뭐야 하고 딱 그 사람을 봤더니 어떤 인도 사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You have a lucky face 그러면서 자기가 뭐 질문 3개를 물어볼 테니까 답을 여기에다 쓰래. 그 다음에 이거를 열어보라는. 그럼 내가 그걸 다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케이. 저한테 너의 제일 좋아하는 색이 뭐냐,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뭐냐, 그리고 뭐 너가 그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뭐 무슨 색, 뭐 제일 좋아하는 나라, 뭐 한국이었는지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행복 이렇게 썼어. 자기가 그걸 맞춰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맞춰서 이렇게 줬어. 그랬더니 딱 맞추는 거야. 이거지 이러는 색깔까지 거야. 맞췄다. 색깔, 나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거 행복. 그건 어떻게 굉장히 알았어? 좋은 답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났느냐? 예. 힌티?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길에 다니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서 다가오잖아. 그러면서 쪽지 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고 또 아마 어머님이나 할머니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누가 지나가면서 스님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드님 참 관상 좋습니다.
이 다음에 장군감이에요 막 이러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속았네. 좋은 얘기 하니까 칭찬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어요. 칭찬에 그냥 넘어간 거지. 일단 칭찬하면은 사람이 50%는 먹고 들어가. 맞아. 심리적인 부분이야. 그쵸.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먼저 칭찬을 해줘야 돼 사람은. 칭찬해주면 나에 대한 경계문이 딱 열려. 그쵸. 그 다음부터 이제 공략 들어가는 거지. 그럼 뭐 관상 얘기 꺼냈는데 좀 어떤 느낌인가요? 저희 관상도 한번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그러면 그거는 이제 출연료 외에 그거 이제 상담료라고 짧게 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색깔 어떤 색깔 좋아할 것 같나요? 그건 모르죠. 네. 그 사람 맞췄는데. 그건 뭐. 그 사람 원래 내가 얘기하잖아.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아주 화려하다고. 화려하고 고수로 보이고 진짜 고수는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시덥지 않아 보인다. 깊은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하수는 내질러도 하수니까 손해 볼 게 없어. 그쵸. 고수는 말 한마디가 신중한 거예요. 맞네. 그쵸. 맞히면 당연한 거고 틀리면 왜 저래? 소문하고 다르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수는 던지면 맞으면 대박, 틀리면 원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한번 내가 봐주시죠, 틀리는 건 선생님. 당연한 거고. 짧게 한번 봐주세요. 짧게 한번 가능할까요? 집요하시네. 진짜. 왜냐면 나는 진짜 뭔가 좀 궁금해가지고. 칭찬으로 시작해 주세요. 이 관상이. 근데 여기에는 아니, 나한테 보낸 질문지에는 상담에 대한 건 없던데 아니 그걸 중간에 툭 끼워놓으면 이거는 대본에 없던 건데 짧게. 좀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시면 두 사람 다 얼굴이 굉장히 긴 유형이에요. 얼굴이 세로로 굉장히 긴데 관상 전문 용어로 이제 세로로 길다 해서 목자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둘 다 거의 얼굴 외형은 길어요. 눈, 코, 입 말고 얼굴 외형 거의 같은 외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굴 외형만 보면 형제로 착각할 정도지. 눈, 코, 입만 빼고 얼굴 외형만 보면 자존심 강하고 예민하고 남한테 치는 거 싫어하고 월급쟁이 싫어하고 특수 전문직에 종사하는 거지. 정확한데. 대박. 정확한데. 얼굴이 길어서 잠깐. 예.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바로 짚으셨는데 그 혈자리를. 정확하신데요. 정확하십니다.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참. 그러니까 나와야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명품보다 짝퉁을 더 좋아한다고. 빨간 거, 파란 거, 화려한 거, 달콤한 걸 좋아한다니까. 순간 혹하는 거. 빨갛고 파랗고 화려하고 그 사치스러운 그런 게 아니. 그런 건 명품일 수가 없어. 장인의 손이 들어간 건 뭔가 이 아우라가 이게 뿜어 나오는 진중함 속에 이런 게 명품이잖아요. 그런데 그쵸. 우리 이 싸구려 같은 게 달콤하고 화려하고 싼 티가 나잖아. 그래 우리가 또 왜 그런 말 있잖아. 다는 게 치아를 썩게 한다. 원래 이게 화려하고 싼 티 나는 것들이 이게 몸에 별로 안 좋아. 우리가 길거리에서 파는 거 봐도 굉장히 화려하잖아. 근데 입어보면 되게 춥잖아. 아니 근데 짧게 봐주셨지만 정확한 것 같아요. 정말 정확했습니다. 그 맹점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승부욕 세고 예민하고 그리고 자존심 세고 특수 전문직 하고 싶어하고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 월급쟁이 못하고. 신기합니다. 선생님 요거 짤로 해서 내보내도 되지? 맞춘 거는 짤로 해서 내보내서 알겠습니다. 신빙성 잘라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동양의 특수적인 그 사주를 읽는 방식에 어떻게 보면 전제가 음양오행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음양오행이 뭔지? 음양오행은 사주, 관상, 풍수 이름 짓는 거 이런 쪽뿐만이 아니고 한의학에서도 있고. 고대 그러니까 현대 말고 고대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으로 치면 조선 시대까지 그리고 중국으로 치면 이제 청나라 정도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음양오행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왕의 정치를 할 때 음양오행에 맞춰 갖고 했고 장군이 전쟁을 할 때도 음양오행에 맞춰서 했고 그 대표적인 거 삼국지 보면 다 나와. 삼국지 우리가 볼 땐 전쟁 어떤
전쟁 관련된 소설이라고 하는데 나 같은 점쟁이 입장에서 보면 거의 다 점 보는 거야. 전쟁할 때도 하늘의 별자리 보고 하고 풍수 보고 하고 바람 부는 거 보고 하고 사람 기용할 때도 관상 보고 기용하고 그래요 다. 음양왕이 다 날짜 녹여져 있는. 날짜 택일해 가지고 또 전쟁도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전쟁할 때 이순신 장군 성웅이죠. 이순신 장군 성웅이야. 영웅 아니야. 성웅이야. 성웅이랑 영웅이랑 뭐가 다르죠? 급이 다르지. 오. 영웅, 양영, 성인 거의 성인 그렇지. 세인트라는 거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영웅의 한 급이 올라가는 게 성웅이지.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남겨놓은 일기가 있지. 난중일기. 예. 만중일기? 난중일기. 전쟁할 때 어지러울 한자 난중일기인데 그 정도는 압니다. 그 정도 알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아까는 차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한 시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좁혀지고 있어. 나하고 갭이. 좋다. 난중일기에 보면 예. 점 본 게 수시로 나와. 내가 내가 성웅 이순신 장군을 디스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원본 그분이 쓴 원본을 보게 되면 점을 친 게 여러 번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의 성인이기보다 그 당시엔 전쟁할 땐 하나의 사람이었어. 그렇죠. 배에 12척분이 없는 거야. 전하 신에겐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긍정의 마인드지. 아니 외적은 수백 척을 몰고 오는데 전하 저는 이게 선조 앞에선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 이 사람들과는 점을 조선조까지만 해도 아까 내가 과거 이거 번다라 얘기했잖아. 과거 시험 중에 하나가 주역이었어. 주역이 점 보는 책이야. 이 사람도 오늘은 어떻게 될까? 전쟁에서 이길까지가 불안한가? 매일은 아니라 수시로 봤어. 그리고 아까 내 천문대 첨성대가 점성대라고 했지. 하늘의 별자리 보는 게 옛날에는 요즘은 기상청에서 이게 기상청에서 따로 떨어져서 기상청에서 이게 일기예보를 하지만 옛날에는 관상 가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게 본 게 옛날에 이제 관료들 이 어떤 그 일기예보라든지 음양오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점 보는 걸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또 점을 친 이유 중에 하나가 일기예보 때문에 조수 간만에 차나 바람 부는 거, 비 오는 거 이런 걸 알아야지 해전에서 유리하게 작동하거든. 조수 간만에 차. 명나라 해전 그거 아니야? 조수 간만에 차. 그런 게 전부 다 일기예보가 천문기상이거든. 맞잖아요. 천문기상이 일기예보야. 그게 또 한 갈라져 나온 게 기상청이고 갈라져 나온 게 여러 분파 중에 하나가 사주관상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도 그거 매일 봤는데 하여간 내가 이순신 장군 그거 매일이 아니고 자주 봤는데 봤다고 내가 그걸 뭐 질서하려는 게 아니고 그랬다는 거지. 옛날엔 이게 진리였다. 진리가 아니고 과학이었고 이게 과거 시험 과목이었어. 옛날에는 과학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게 많지. 정부처도 있는데. 옛날엔 우리는 지구가 돌지 태양이 돈다고 생각 안 했거든. 근데 갈릴레오가 나서 천동설을 주장했지. 지동설을 주장해. 천동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입이라 그러고 옥새무민한다고 죽였잖아.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 그러고 죽었잖아. 근데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에 과학이었던 게 지금은 아닌 것도 있어. 많죠. 맞아요. 의료적인 것도 그렇고. 많은 거. 그리고 갈릴레오 관상 한번 혹시 저거는 갈릴레오가 초상이잖아요. 초상인데 이마를 천재처럼 잘 그려놨네. 이마가 저렇게 짱구 이마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공자도 초상화 보면 공자 머리도 이거 짱구거든. 공구가 짱구구자야. 짱구는 못 말려. 짱구 툭 튀어나온 것처럼 공자도 이 툭 그러니까 이게 천재거든요. 공자가 천재죠. 저 앞머리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내가 그거는 뭐 머리가 좀 좋은 거지 뭐 어째 천재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거고요. 천재는 아닙니다. 살짝 튀어나요. 굴곡이. 뭐 얘기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또 이렇게 흘러갔는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양오행이 사주관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뭐 임금이
임금이 정사를 할 때도 다 이 음양 오행에 맞춰 갖고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정사를 어떻게 음양오행에 맞춰서 하죠? 다 한 거예요. 뭐 이 날에 이 시간에 나는 건축 하겠다. 건축 도성을 할 때도 다 음양 오행 풍수에 맞춰서 한 거고. 아니 그 정확히 음양 오행이 뭐인 거예요? 그러면 음은 알고 저희가 이제 뭐 인양 하면은 이제 음양 뭐 이렇게 자. 하는데 예. 여기에서 자, 보게 집회 나왔습니다. 되면 10,000원 지폐 만 원짜리 보면 하얀 거, 해. 달, 달. 빨간 거, 해. 태양 이게 음양이야. 달과 해. 네네. 다섯 봉우리, 산 한 둘 셋 넷 다섯 봉우리, 네. 오행, 음양 오행 다섯 봉우리. 이게 이런 음양 게 오행. 있어? 요거 이 병풍이 지금도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 하면 다 있어요. 음양 오행. 오. 아유 좀 쳐봐. 아니 뭡니까? 그 정확히 음양오행? 뭐예요? 그게? 그 좀 그 학술적으로 그걸 어떻게 저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태양과 어둠. 달, 태양과 달. 태양과 달.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음양 오행 하늘의 별자리. 이걸 통해서 일주일이 만들어진 거지.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화요일, 토요일, 금요일, 수요일. 살력의 솔라 기본인 시스템이다. 거예요. 네. 근데 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죠? 옛날 사람들은 음양으로 모든 걸 다 나눴어요. 네. 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냐? 남자 여자만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하늘도 양, 땅은 음. 차가운 건 뜨거운 건 양. 낮은 양, 밤은 이렇게 다 나눠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두 개로 다 나눠놓은 거예요. 왜? 음양이 하나의 짝이 돼야지 돌아가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태극기도 근데 태극기는 왜 빨간색 태극기도 음양 오행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태극기 맞죠. 음양 오행. 저게 오행이잖아. 태극 음양 오행으로 되어 있는. 중국의 국기? 중국의 국기 뭐라 그래요? 오성홍기. 오성홍기 찾아봐. 오행으로 되어 있어요. 별 5개니까 오. 오성홍기잖아. 오. 과거만 아니고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이 다 국기가 음양 오행이야. 일본은 근데 그걸 미신이라면 일본은 일본은 양으로 한계가 만든 태양으로만 되어 있잖아. 양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음은 없다. 양으로 되어 있잖아. 태양. 근데 일장기가 미국 일장기가 국기 태양이잖아. 하면 미국 국기 관장. 아니 미국에는 음양 오행이는 게 없지. 아, 없나요? 네. 서양이니까. 동양 3국 동양 중에서도 한중일이 최강이잖아. 한중일이 예나 지금의 최강인데 동양 3국의 오늘날 국기가 다 음양 오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라고 써?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음양 오행이고 이제 창덕궁 이거 쳐보세요 이거. 예. 왕이 병풍 왕 뒤에 병풍이 요 왕 있고 왕 뒤에 병풍 요거 음양 이걸 뭐라 하냐면 1월 오봉도 1월 오봉도 쳐보세요. 1월 오봉도 1월 태양과 달 오봉도 목화토금수 다섯 봉우리 1월 오봉도 쳐보세요. 나오잖아. 저거네. 저 가운데 왕이 앉아 있는 거야. 오, 치한데요? 음양오행 가운데 왕이 앉아 있는 거라고요. 저기 1월 오봉도라고요. 저 의자까지 있어야 되는데 의자는 없네. 보니까 저기 있다. 지워버려. 저거. 밑에, 밑에, 밑에. 저게 진짜지. 저 왕이 저기 앉는 거야 저렇게. 쿠션이 없네. 그러니까 왕이 정치를 펼칠 때도 그 뒤에다 저 음양오행을 탁 해놓고 그럼 하늘의 선생님, 별자리잖아. 그게 지금까지도 아직 저희의 어떠한 과학적 아니면 이제는 과학이라는 좀 유사 과학이 된 것 같은데 지금 2026년에 현대인들이 보기에 근데 아직까지 저기에 많은 진실과 진리가 저는 있다고 진심으로 믿거든요. 저도 근데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많이 변질되거나 이제는 좀 잊혀졌잖아요. 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을 쌓은 다음에 하지는 않고 그냥 얘 설익은 사람들이 많은 거지. 설익어서 나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더군다나 지금 100세 시대니까 50, 60에 정년퇴직 하잖아. 할 게 없잖아. 근데 우리 같은 직업이 뭐 자본이 들어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 어? 이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바탕에 이게 학문적인 지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없고 이거만 갖고 하니까는 이게 조금 뭐랄까 사자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사자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거지. 언제나 사람들한테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진실이 항상 우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양 오행과 이런 진리들이 정말 아직까지 있다면은 인간들이 이거를 어떠한 하나의 그룹으로 저희가 이거를 진리를 파악하고 이거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현대 과학은 이거에서 계속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좀 그런 과학의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발전 방향? 근데 분명히 현대 과학의 발전도
이점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이런 새로운 경제라든가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좀 저런 거에서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가 뭐 음양오행이 멀어진다? 저희 사회가 이제 좀 너무 과학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과학적으로만 가니까 이게 이제는 이런 전문 지식 자체가 유사과학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명리학으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치부되고 좀 더 이상 사람들이 손을 안 대는 그런 느낌에 저는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 사회가. 전에는 정부 청도 있었는데. 전에는 저런 걸로 이제 왕들이 저런 걸 기반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고 큰 대사를 치르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전혀 없잖아요. 아, 요즘 시대에는 네. 저게 맞지를 않는 뭐든지 시대에 따라서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는 존속하고 살아가는 거고 맞지 않는 것은 퇴화돼 가는 건데 요즘은 국가에서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어떤 사회에서 상담을 해주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죠. 예전에는 왕이라든지 사대부라든지 지배계층들에 한해서만 요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지배계층을 떠나서 일반화 대중화적인 상담으로 간 거지. 물론 상담을 하는 거는 뭐 상담 심리학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쪽보다는 사주나 관상, 풍수, 성명학 이런 쪽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좋은 사주는 뭔가요? 저기 갑자기 치고 나니까 얘기하다 막혀버렸잖아요. 아, 오케이. 내가 한번 위기감을 느낀 게 2000년서부터 2000년 초반이었어요. 인터넷 활성화되면서 사주 사이트 나왔을 때 내 직업은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내 직업이 더 잘 돼. 왜냐하면 그 사주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인식이 홍보가 더 잘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그 챗 GPT 나오면서 위기감을 또 느끼긴 했는데 그 6개월 전에 생각한 게 얘네들 이거 하려면 안 되겠다. 역시 사주 상담은 기계가 아니고 상담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하는 거지. 기계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내가 6개월 전에 딱 느꼈어. 그래서 내 직업은 챗GPT가 아무리 개발이 돼도 내 직업은 살아남겠구나. 저도 그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챗GPT가 가짜 정보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많이 나와.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쪽이 이게 뭐 통계학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연월 일시 4개에서 사주를 구성하는 글자가 총 8개예요. 그래서 요거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주의 그 경우의 모델이 경우의 수가 51만 8천 가지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이제 남자 여자로 또 나눠야 되거든. 그럼 103만 가지 정도가 나와. 103만 가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천만을 요걸로 나누게 되면 한 20명에서 40명 정도가 같은 사주야.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80억을 이걸로 나누게 되면 한 7,700명 정도 같은 사주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통계학이다 이런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작년에 2024년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 0.75야. 1년에 한 24, 5만 정도가 태어나. 그럼 같은 사주가 한 5, 6명이 되는 거야. 작년에 태어난 애들은. 그럼 얘네들은 같은 사주를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쵸. 통계학이라면.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지. 대표적인 게 쌍둥이가 같은 사주거든. 근데 쌍둥이라도 똑같이 사는 경우가 많지. 물론 결혼하기 전까지는 같은 부모 밑에서 살지만 뭐 대학은 다른 대학 갈 수도 있어. 전공도 다른 거 갈 수도 있어. 생긴 관상도 사실 똑같은데. 그렇지. 바로 그거야. 왜 다른 관상도 겁니까, 다르지. 기삼. 이름도 달라. 쌍둥이도 이름 달라. 태어나자마자 이름 지어주는데 이름 달라. 이름 다르고 얼굴도 외형은 두 사람처럼 외형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목구비는 조금씩 달라. 결혼하고 나면 또 부부도 달라. 부부 일심동체. 배우자 영향을 많이 받아. 음양. 그게 음양인 거야.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 근데 쌍둥이 결혼하면 저건 뭐죠? 박 대통령, 김정은 관상 비슷한 면 많아. 요거는 뭐죠? 저거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거 가짜지 뭐. AI다.
저거 가짜지 뭐. 나 저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또 저렇게 나 저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왜 이런 거 또 왜곡한다 이 친구. 나 저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뉴스 초점이라는 데를 나가본 적이 있나? 내가 모르겠어. 언제 건지는 네,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김정은 얘기가 나왔는데 난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에 좀 위태롭지 않을까?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내년 올해 2026년에 네. 이거 뭐 얘기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십몇 년 전 2012년 정도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이제 위원장 이제 제일 국방위원장 올라갈 때 뭐 정보를 그렇게 모으는 회사에서 내가 어디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 회사라고 얘기할게. 거기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생일을 내면서 사실로 분석해달라는 거야. 진짜로요? 분석했는데 내년 정도 올해죠? 2026년 올해 2026년 이게 좀 아닌가. 그래서 얘는 앞으로 2026년까지다. 뭐 짧으면 5년, 많으면 2026년까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까 나 그거 뭐 같다고 얘기는 안 해. 예. 나는 오히려 아까 박 대통령 박근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관상 좋다고 얘기했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도 그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언론사에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방송 정지 먹었지. 출연 정지. 뭐 왠지 모르겠어.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지 뭔지 모르지만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이 설마 정부에서 점쟁이한테 블랙리스트 그게 말이 돼. 그건 썰이지. 그건 가짜 뉴스지. 가짜 정보고 안 그랬을 거야. 안 그랬다고 믿습니다. 네. 하여간 그랬어요. 그렇게 된 거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왜 요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나 이제 결정권자들은 좀 더 과학적인 걸 기반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음양오행이나 막 점도 보고 뭐 사주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갑자기 드네요.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 여의도 증권맨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점 보러 다니고 그래요. 이게 뭔가 막 뭐 이거 주식 살까 말까 하다가 뭐 별 막 테크니컬 분석 다 하고 뭐 이게 뭐 멀티플 보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주 보고 결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고 아직까지 뭐 엔터계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 쪽도 뭐 모르겠고 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음양오행에 기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통계가 100% 정확하다면 우리 같은 직업은 없어지는 거죠. 그쵸. 증권맨들도 걔네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 명문대에 나오고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통계 잘해야지. 확률 잘 끌어내야지. 맞잖아요. 센스 좋아요. 저. 네. 그래서 그게 다 맞으면은 되는데 안 맞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필요한 게 그 외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될 거야. 하나는 직관. 여러분들 그냥 말로 그냥 통밥. 그냥 조금 순화해서 하면 촉. 한 단어라면 촉. 두 마디로 하면 뭐 느낌, 직관. 조금 표현해서 통밥.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 느낌, 직관. 그리고 그 느낌, 직관은 예측하고 결과에 대한 예측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야. 통계가 맞으면 직관도 필요 없고 정확한 결과에 대한 예측도 필요 없는 거예요. 통계에서 이미 답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정확치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직관이 필요한 거고 결과에 대한 예측도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상청에서 슈퍼 컴퓨터를 갖다 놔도 예측이 정확치 않은 경우가 종종 나오잖아요. 비 온다는데 안 오는 경우도 많잖아. 그것처럼 아까 내가 챗 GPT가 아무리 얘가 발달이 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사람과 사람, 마음이 뭔가 마음. 이건 직관이거든. 기계는 직관이 없어요. 그쵸. 기계는 기계일 뿐이지 기계가 마음, 직관 이게 없다고. 직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직관은 마음이잖아요. 그쵸. 마음은 또 무의식의 세계하고 연결이 돼요. 기계는 무의식이 없단 말이야. 보여지는 현상만 있는 거라고. 무의식은 어떻게 얘기하면 4차원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무의식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꿈을 꾸는 그게 무의식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이
현실에 새긴 거고 의식에 새긴 거고 무의식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게 무의식이란 말이야.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거 그게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무의식에 새긴 거죠. 그래서 꿈풀이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꿈도 잘 맞잖아요. 참 여기 나왔으니까 올해 2026년 대박 나는 꿈. 2025년에 대박 나는 꿈 뭐였을까? 로또 복권 1등 제일 많이 맞은 꿈이 뭐였을까? 2025년에 대박 나는 꿈. 로또 복권 제일 많이 맞는 꿈이 똥 뭐였을까? 싸는 꿈 보통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운 좋은 게. 그거는 5위 안에 안 들어. 5위도 아니다. 올해가 무슨 해였죠? 그 2025년. 병원년 적토마 붉은 말. 작년. 그건 작년. 2025년에. 이게 뭐냐? 을사년 뱀띠. 뱀띠인데 초록뱀. 오로치마루가 나오는 꿈? 초록뱀. 오르치마루가 뭐야? 오로치마루 몰라?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말씀해 주세요. 시원하게. 일단 5위. 5위가 뭐냐면 뭐 이게 돼지꿈 같은 거. 돼지꿈 꾸는 거. 4위. 4위는 홍수나는 꿈 뭐 이런 거. 혹은 아니야 순위니까 바뀔 수 있어. 1위가 중요한 거야. 3위 뭐 불나는 꿈. 2위가 뭘까? 죽는 꿈? 피 보는 꿈? 아니. 1위는 확실한데 2위에서 5위까지는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어. 내가 네네네.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2위는 보석 잡는 꿈, 돈 잡는 꿈. 오. 1위. 꿈에 조상이 나오는 거. 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이 탁 나서 너 이거 용산에 35평짜리 아파트 당첨권이다. 너 가져라.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복권 딱 1등 제일 많고. 근데 조상이 나온 꿈이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야. 나쁜 것도 있어.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는 꿈. 부모님 아파서 수술 받는 꿈.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흉몽. 그래서 로또 복권 제일 많이 받는 거. 조상이 즐거워서 춤추고 나한테 돈 주고 아파트 주고 차 주는 이런 꿈. 2026년 올해 이런 꿈을 꿨으면 한번 복권 사보세요. 제가 올해 이 유튜브 이름이 뭐가 되죠? SPNS TV입니다. PNS. 길다. 하여간 슈즈 오프. 이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 올해 정치에 선물 드립니다. 조상 나오는 꿈 꿨으면 무조건 5,000원 손해 본다고 복권 한 사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꿀팁이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그 메커니즘이 이런 게 바로 무의식의 세계인 거야. 꿈의 세계가. 그럼 실제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거 실제로 조상님의 영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의식이니까. 네. 또 어떻게 우리 보십니까, 그거는?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거든요. 예. 사람 우리 기공수련 같은 것도 사실은 정신 마음 수련인데 이게 무의식의 세계를 이제 이게 연구하고 그거를 통해서 현실의 내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있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아리송한 건데 나는 있다고 보는 사람이면 증명이 안 된 거지. 아니 근데 증명할 수 없는 이유가 어쨌든 과학이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만 배울 수 있잖아요. 과학으로 우리가 현상의 문제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비물질, 무의식의 우리가 세상이기 때문에 과학으로서 설명하지 못한 게 설명한 것보다 더 많아. 그렇죠. 맞아요. 뭐 근데 유독 그 중에서 사주, 관상, 풍수이 이런 것만 과학이 아니라고 싸잡아 몰면서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서도 볼 사람은 다 봐. 그렇죠. 아니야 하면서 돌아서면서도 와서 봐. 사주 카페에 눈이 가는. 인터넷에 사주 찾아가고 그런 거야. 아니 선생님 제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옛날에 많이 들어본 국정원의 건데? 네. 표말이었죠. 네네네. 우리는 사회에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야. 인정받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야. 사회에서. 우리는 반개, 사회의 울타리를 벗어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직업인 거지. 아웃사이드면서도 사회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이죠. 인사이드 직업은 아니야.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필요로 해. 아까 얘기했잖아. 점 안 보는 사람은 있어도 안 보는 민족이나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보는 사람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직업은 존재하는 거지. 그 보는 사람들이 있는 한. 네. 아니, 너무 저는 이게 선생님 같은 그 학자분들이 남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죠. 조상적인 그런 위즈덤이잖아요. 이 지혜 같은 지혜? 것들이 이 명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무리 많이 이게 희석되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상님들이 다 쌓아온 어떠한
이런 기본 값들 그런 값어치 같은 것들인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근데 이런 뭐 좀 안 좋은 그런 미신들 있잖아요. 아 이런 걸 하면 뭐 사이비고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이나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좀 타협해 나가는 부분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간점을 찾는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대라는 흐름이 있고 지금 시대는 이걸 되게 과학적이 아니면 안 믿고 이게 다 과학이 아닌 것은 다 음이고 그냥 좀 이게 없는 걸로 치는데 그거를 이 과학적인 어떠한 베이시스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사실 선생님도 진짜 모신 게 그런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아직까지 뭐 어떠한 진리나 어떠한 팩트가 있다라고 저는 진짜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막 몇 2000년 동안 어떠한 쌓아온 그런 지혜들이 분명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학문적으로 푸는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굉장히 뭐 이렇게 심도 있게 웅장하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머릿속에 들어와서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 이게 SPNS TV입니다 이게. 정확히 보시네. 정확히 보시네. 관상이 정확하게 보시네요. 네. 이건 그래요.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남는다는 게 있다면은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뭐 선생님. 요즘에 뭐 이제 과학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해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2026년에도 이거를 학문적으로 해설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뭔가 너무 많이 분리가 돼서 이제는 그 사람들도 됐어 하고 이쪽에서도 그럼 아니야 해가지고 완전히 좀 분리가 되는 게 아쉬운? 그게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정치면 경제,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다 자기 이해관. 예를 들면 뭐 유튜브 무속 나는 유튜브 많잖아. 사주 사이트 유튜브도 많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금전적인 이익에 따라서 유튜브를 이렇게 편성하고 만들고 편집하고 내보내지 어떤 그 원칙과 원리 이렇게 따라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정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요좀 명리라든지 민속 뭐 무속 이런 쪽을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멀리할 수도 있고 다 달라지는 거고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자꾸 움직이는 게 이렇게 있는데 좀 뭐 그래서 그거가 뭐 바른 거는 아니지만 저기 보니까 관우 장군 저 사진도 붙여놨네. 네. 관우 장군은 중국에서 신이죠. 얘기가 이제 약간 엮여 샜는데 왜냐하면 아까 그 얘기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답답해지는 거고 그게 그 해답이 안 나와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저 뒤에 보니까 관우 장군인데 관우는 중국에서 신의 경지에 올라선 거죠. 그쵸. 관우 같은 경우는 음양오행에서 아마 관우는 동쪽을 나타낼 거예요. 음양오행 중에서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목이 나무가 동쪽이거든요. 관우가 저게 그 동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기 동대문 옆에 보면 동묘라고 있어. 알죠. 원래는 조선시대 때 이여송이가 왔을 때는 동묘뿐 만든 게 아니고 남묘, 소묘, 북묘 다 만들었어요. 관우장구신 모시는 거거든. 지금 다 없어지고 동묘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묘는 임진왜란 이여송이하고 연관돼 갖고 아픈 역사의 물결인 거지. 어쨌든 중국 애들은 관우를 뭐 신으로 모시니까. 그런데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송 이순신 장군 정도를 뭐 신으로 모시는 것도 뭐 하기사 무속 애들이 모시고 있다. 무속 애들은 별의별 신이 다 있어. 이순신 장군 신도 모시는 애가 있고 사람이 있고 무속인이 있고 부처님을 모시는 도 있고 세종대왕 신을 모시는 무속인도 있고 처녀귀신을 모시는 신도 있고 뭐 할아버지를 모시는 신도 있고 걔네 뭐 다 모셔. 네. 그게 이제 몸주거든. 자기 몸의 주인. 그게 자기 몸의 주인이고 자기 정신은 없는 거지. 자기 정신은 그 신이 자기 정신 대신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만약 이순신 장군이 이제 자기 몸주가 되면 나는 이순신 장군이야 이러는 거지. 걔네들은. 그래서 무속인은 종교, 신을 모시는 종교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지. 그런데 이제 기독교나 일반인들은 우리를 무속하고 같은 걸로 해서 종교인 뭐 말도 안 되지만 뭐 사주 종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우리는 종교는 아니고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해서 전통적인 그 동양의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사주관상 풍순을 하나의 설. 예전엔 학문이었고 요즘은 학문이라기보다 뭐 설이지 설. 신점 잠깐만. 그건 종교. 우리 종교가 그러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연장전으로 넘어갈 때가 됐는데 두 시 아니 1시간 됐습니다. 잠깐 1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전으로 넘어갈 때가 됐는데 우리 원래 1시간 반 2시간 한다고 얘기. 네, 2시간 예. 그래서 되게 기네. 연장전에서는 저희가 그 좀 더 동양 철학 왜냐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음양오행 이런 것들이 뭐 한의학이라던가 뭐 동양 철학이라던가 굉장히 그 크로스오버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실제로 뭐 선생님이 명리학을 배우게 된 그런 계기, 그런 이유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가지고 연장전에서는 그런 것도 이야기 좀 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장전이란 건 그럼 지금 쉬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연장전입니다. 페이스.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